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어디서 놓고 말하기도 어려운 답답한 일을 겪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되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게는 동서라는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이 거의 없는 사이였죠. 시댁 집안의 행사가 앞둔 날도 아닌데 갑자기 동서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단둘이 이야기할 게 있으니 당장 만나자고 말했어요. 동서의 목소리는 한층 격양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평소 제게는 큰 관심도 없는 동서였기에 당혹스러웠지만 급히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장소에 나갔어요. 먼저 장소에 도착해 자리 한켠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는 동서는 약속 장소 안으로 들어선 저를 발견하고부터 표정이 매우 안 좋았어요. 저는 그런 동선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제가 동선 맞은편 자리에 앉자마자 저를 노려보더니 뜬금없이 야, 너 하며 저를 향해 언성을 높여대는 겁니다. 처음에는 동선이 막무가내를 쏟아내는 말이 도통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황당했어요. 하지만 들을수록 기가 차서 저도 동선에게 무슨 억지냐며 소리쳤어요. 얘야, 내가 그렇게 잘났어? 너 형제 왜 신혼인 우리 가정까지 파탄을 내려고 작정을 했냐고 감히 겁도 없이 내 남편한테 꼬리를 쳐. 어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따위 행실을 하고 다녀. 콩가루 집안 만들려고 작정했니? 동서. 여기 공공장소인데 목소리 좀 낮죠? 그리고 대뜸 연락해서 만나자더니 지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무례함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러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물에 웃기지도 않네? 물에는 내가 끼쳤지. 네 남편으로는 모자라디? 그래서 내 남편한테까지 넌 본 거냐고네? 그 가볍고 천박한 행실을 언제까지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나? 보지, 아주버님은 내가 이렇게 싸구려 짓을 동생한테 했다는 걸 알고 있네. 하긴 알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리가 없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억지를 부리는 거야? 내가 서방님에게 꼬리를 쳤다고 증거 있어?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친구라도 있느냐? 말이야.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후회할지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친구, 내 남편이 너에 대하는 행동만 봐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해? 나중에 후회할 짓은 너나 그만해. 순진한 내 남편 꼬여내서 내가 얻고 싶은 뭔가가 있나 본데라고. 한 번만 더 내 남편 앞에서 끼부리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야. 동서는 이 말의 끝으로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노려본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서가 왜 이런 억지를 부리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서방님과 저는 동갑내기인데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참 친하게 지냈어요. 가끔은 남편이 질투할 정도로. 서방님과 저는 대화가 잘 통할 때도 많았죠. 남편과 서방님은 일찍이 둘이 동업을 시작해서 지금껏 함께 작은 회사를 운영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남편을 만나러 갈 때면 자연스럽게 서방님을 만나게 됐으니 친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서방님에게는 꽤 오랜 연인이 있었는데 연애만 거의 10년을 했다고 했어요. 거기다 둘은 연상 연하 커플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10년 지기 연인이 바로 제 동서였어요. 남편과 저는 서방님보다 연상인데 연애까지 길게 하면 되려 결혼을 못한다더라며 장난을 치곤 했어요. 서방님은 그럴 때마다 장단에 맞춰주며 연인이던 동서가 공부에 매진하고 있어 연애가 길어진 것뿐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내 해가 지날수록 서방님은 조급해 보이는 모습을 조금씩 보였어요. 아마 저희가 결혼한 후부터는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더는 남편과 저도 서방님에겐 짓궂은 장난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채로 기다리는 서방님이 안타깝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서방님이 결혼에 대한 기대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던 때에 동서가 서방님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그들은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연애 기간이 긴 만큼 양가 부모님이 서로를 잘 알기에 가능했던 거죠. 실은 제가 남편과 일찍 결혼해서 동서를 모르지는 않았지만 동서가 서방님을 만나러 회사에 들른 적도 없어서 자주 마주칠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는 서방님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서방님이 오래 연애한 여자이니 정말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뭐든 겪어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고 말이에요. 제가 떠올렸던 서방님의 인연이던 동서 역시 직접 겪어보고서야 그 사람의 민낯을 톡톡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동서를 대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정말 이 나이 차이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거기다 동서는 저보다도 훨씬 가방끈도 길어서인지 저와 서방님 관계에 대해 오해하기 전부터 동서는 제가 하는 말이라면 대충 흘려듣곤 했어요. 분명 나이는 제가 조금 어려도 학렬로는 엄연히 손이 사람인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한참 어린 동생을 대하듯 했죠. 처음에는 호칭이 어색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했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저를 단 한 번도 형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제 이름을 따박따박 부르며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듯한 투로 말을 했어요.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마주하기라도 하면 어찌나 저를 불만스럽게 흘기며 쳐다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동서의 태도에 고가운 생각마저 들곤 했어요. 집안일도 똑똑한 사람이 잘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봐. 어떻게 설거지 안을 해도 이렇게 여러 번 손가락을 하는지 몰라.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내 집안일을 하다 보면 느는 거고 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거지. 똑똑하고 아니고는 왜 따져. 정서는 그런 배운 거 많아서 집안일을 촉촉 잘해본 적이 얼마 없어서 아직 못 느꼈는데 말이야. 지금 내 말에 토를 달아 세상에 차이 나는 게 별거 아니라고 느끼나 봐. 말 가려서 회사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나 봐. 3년이면 직급이 전혀 다르다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면 내가 말하는 거에 말대꾸할 생각은 하지 마. 아, 동서 나보다 3살이나 많은 언니라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나이는 나이고 이 집안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분명한 거잖아. 불편하더라도 배운 사람답게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어. 참나, 대답할 가치도 없는 소리를 하네. 내 남편한테 꼬리쳤던 것도 눈 감아줬더니 이제 나한테까지 손댈 사람 대접을 받고 싶어해. 양심이 없어도 어떻게 이 정도로 없앨까? 수 있어. 진짜 알면 알수록 놀랍다. 저와는 이런 수준 낮은 대화나 나누는 동생 같은 동생이지만 이 여우 같은 동서는 시부모님 앞에서는 너무 당연한 듯 저자세로 바뀌었고 심지어는 저를 존중한다는 대신 말을 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어린 저를 형님으로서 축하 세워주는 말을 해대며 가족들 앞에서 방귀를 뀌는 통의 가족들은 동생의 민낯을 알 길이 없었어요. 되려 동생이 배운 사람이고 사회 경험도 많아 위아래가 분명하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댔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 중 그 누구에게도 저만 알고 있는 동생의 언행들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서방님에게 털어놓자니 자신의 아내를 욕하는 것처럼 느껴 불쾌할 테고 남편에게 시시때때로 털어놓아도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였어요. 워낙 평화주의인 남편이라 가족끼리 안 좋은 감정을 쌓아두고 있어봤자 졸게 없다며 손이 사람인 우리가 너그럽게 마음을 쓰자고 말할 뿐이었어요.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남편이나 저나 동서의 싸가지 없는 행동을 매번 좋게 넘어가며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교수식이나 되는 사람이 저를 찾아서는 저와 서방님이 긴밀한 관계라도 되는 약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따로 저를 찾아와 따져 물었던 곳으로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 후로는 시댁 식구가 모인 자리에서 서방님이 제 칭찬을 하거나 제게 살갑게 구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저를 쫓아와서는 갈궜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제게 새끼가 가득한 얼굴 하나 믿고 형제들에게 모두 꼬리를 쳐서 뒤에서 놀아난 것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됐어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꾹 참으며 지냈던 거예요. 실은 언쟁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 듣는 등 많은 둥하며 흘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눈치 빠른 동서는 그걸 알고 가족들이 안 볼 때마다 제게 머리가 멍청해,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등 천박한 진 말뿐인 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하며 저를 과시했던 거예요. 똑똑한 머리를 치졸하게 굴려가며 묘하게 자신이 축히고 저를 밟는 언행으로 시댁 식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저를 괴롭히기까지 하니 제가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었겠어요? 결국 참다 못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남편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다를 내려는 건 아니지만 톡톡히 동서에게 주의를 주기는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아무리 내 남편이라도 자신이 본 것만 믿고서는 동서가 그렇게 위선 떠는 사람은 아니라며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자기가 동서에게 잘 이야기해 보겠다고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동서를 믿고 있고 또 평화주의인 남편의 입김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동서는 되려 제 남편에게 제가 본인을 안 좋게 여긴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서운하다고 표현했던 것 같더군요. 거기다 얼마나 여우짓을 해댔는지 제 남편은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봐서는 제가 동서에게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저를 꾸짖는 겁니다. 내가 동서에게 당신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가 아유,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알아, 미안해서 혼났다고. 내 말처럼 다 당신이 오해했던 거야? 오후에는 무슨 후에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했잖아. 아, 나를 서방님과 엮으면서 천박한 사람으로 만드는 소리까지 했다니까. 거기다 가족들이 모르게 나를 얼마나 모욕했는데. 그게 어떻게 다 오해야 당신이 당했어? 내가 당했는데 왜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동서 말은 홀라당 믿고 날 나무라는 건데. 당신이 마음을 예쁘게 쓰지 않으니까 동서가 하는 말이 다 아니 꼽게 들렸던 거겠지? 당신이 내게 하는 말만 들어도 딱 그런 거 같으니 당연히 오해일 거라고 말한 거잖아. 아이, 가족끼리 얼굴 붉힐 일을 뭐하러 만들어. 재수 씨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왜 사리분별도 못하고 행동했겠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지금 당신 말은 나는 배움이 짧아 멍청하니 우애 소지를 만들었을 거고 동서는 배움의 길이가 길고 똑 부러진 사람이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거다. 아니, 뭐 그런 말이야. 당신 왜 이렇게 꼬였어? 사람 말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보기에 당신이 말을 더 막 했을 것 같은데? 에이, 아니야. 아무리 내가 당신 남편이라도 옳고 그름 정도는 확실하게 따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일은 당신이 잘못한 거고. 아유, 더는 일로 가타부터 하지 마, 알겠어. 저는 저를 대하는 동서의 언행을 제대로 본 적도 없는 남편이 동서의 농간에 속아 저를 몰아붙이는 행동에 남편이 야속했고 너무 미웠어요. 정말 말도 섞고 싶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요. 그런데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더군요. 저더러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들려고. 굴었던 제게 실망이라며 말다툼을 한 후로는 저와 대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는 말처럼 제게는 동서가 딱 그 미꾸라였어요. 저는 동서로 인해 남편과 다투는 부부관계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의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게 참 무거운 마음의 짐이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제 머릿속을 온통 해지고 되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결국 시댁에 제 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고민을 시어머니에게 털어놓기로 했어요. 사실 동서의 언행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여러 방면으로 저를 오랫동안 겪어보기도 했고 또 어린 나이에 시집온 초를 막내딸처럼 보듬어 주셨던 분이라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서가 가족이 된 후 2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와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 제게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동서가 하는 짓을 보면 꼭 얌체 같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짙게 남기도 했고요. 저는 시간을 내어 시어머니를 찾아가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동서가 남들 몰래 저를 대하는 행동을 본 적이 없었던 탓에 막연한 걱정만 하셨어요. 물론 남편과의 다툼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요. 시어머니는 동서와 서방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동서를 참 좋아했어요.
가끔은 동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책의 동서 이야기를 하며 흐뭇해 하셨고요. 결혼 후에도 얌체 같다고 했던 그날에 제외하고는 동서를 대하는 시어머니 태도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제가 혹여라도 질투할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가 싶었을 정도로요. 그렇기에 저는 시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 써주는 게 너무도 감사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고민을 말한 뒤로 먼저 연락을 해 자주 안부를 물어주시고 무슨 일은 없는지 또 근심이 가득한 날을 보낸 적은 없는지 신경 써주셨으니까요. 거기다 동서와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저와 동서 단둘이 있는 시간이 없도록 챙겨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어떻게 감사한 마음이 안 될 수 있겠어요? 정말 그 몇 달 동안은 든든한 지원군이 제게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중 동서와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시댁에서 김장을 하는 날이었어요. 줄곧 김장은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했어요. 동서는 교수라는 직업을 핑계로 바쁘다며 돈으로 때우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김정에는 웬일인지 시댁에 동서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번 김장은 와서 도우라고 신신당부라도 했던 눈치였어요. 딱 마주하게 된 동서의 얼굴이 아주 죽상이라 단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늦지막이 와놓고 어찌나 유난을 떨어댔는지 몰라요. 아니 누가 보면 자기 혼자 일하나 싶었을 정도로 등산은 시어멜니와 이쁘게 재료 손질을 다 마칠 때까지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년 하던 일이었고 원래도 동서 없이 잘 해왔던 일이니까요. 동서를 없는 셈 치고 하자고 생각했어요. 예년보다는 양이 많은 편도 아니라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혼자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오래 앉아서 일을 하지 못하세요. 골반이 많이 안 좋으셔서 딱딱한 곳에 앉아 계시면 그날 밤은 잠도 못 잘 정도로 통증을 앓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몸 상태를 알아서 시어머니께 손 많이 가는 건 거의 끝났으니 들어가서 좀 쉬시라고 말씀해 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버티고 앉아 계신 채로 웃으면서 단호하게 단된다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 방에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벌써 딱딱한 바닥에 너무 오래 앉아 계셨잖아요. 새벽에 또 끙끙 앓으시면서 잠도 못 주무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저도 쉬엄쉬엄 할 테니까 어서 들어가세요. 오늘은 절대 안 된다. 아니, 시아버지가 몸도 성하지 않으면서 사 먹자고 하는 걸 아니해. 고 집에 이렇게 매년 일을 벌리는 건 아니니? 일은 내가 벌려놓고 늘 고생은 내가 하잖아. 그러니 이번엔 나도 끝까지 도마 아휴. 어머님께서 저를 도와 함께 김장을 마치고 나서 며칠을 몸져 누워 계시면 제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 마음 편하자고 어머님께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방에 가서 푹 쉬고 계세요. 대신 이따 맛은 꼭 어머님께 봐달라고 할게요. 아이고, 나 정말 괜찮다. 내가 저심 들면 그때 일어나마.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마라. 시어머니는 동서가 도울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저 혼자 그 많은 일을 다 하게 될까 봐요. 괜찮다고 하시며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 처리를 하겠다며 작은 방으로 포르르 들어가서 한참을 나와 보지도 않던 동서가 우리 이야기를 들었는지 갑자기 불쑥 나와서는 시어머니를 자기가 안방으로 모시고 가겠다며 부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방에서 나오자 그제서야 조금만 쉬었다. 다시 손을 보탤 테니 쉬엄쉬엄 하고 있으라고 말을 한 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곧 안방에서 나온 동서는 거실로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저를 한번 힐끔 보고는 돕기는커녕 세상 편한 자세로 핸드폰을 보면서 딴짓을 하는 겁니다. 잠시 그런 동서에게 한 소리 할까 고민도 했지만 저는 곧 동서를 무시하고 그냥 혼자서 김치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댁은 주방이 좁아 김장할 때는 꼭 넓은 거실에서 했었는데 김치 양념을 만들기 위해 주방을 몇 차례나 왔다 갔다 하며 분주하게 일을 했죠. 그런데 동서는 저를 한 번씩 보면서 계속 입만 놀려댔어요. 아니, 태아를 주방으로 가지고 가서 양념을 만들어 오면 될 것을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완전 그 말이 딱 맞는 표본이네. 아니, 무슨 찹쌀풀 쓰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 아휴, 진짜 일머리가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 뭐 어려운 거라고 저렇게 굼뜨고 오래 걸린다. 그리고 양념색은 또 왜 저래? 저걸 먹으라고 만든 거 맞아. 저는 입으로만 김장을 하는 동서에게 말로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니 그만 떠들고 와서 거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런 제 말이 불쾌했는지요. 인상을 바꾸기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따지더라고요.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소파에만 앉아 있는 건데? 그 정도 쉬었으면 많이 쉬었으니 그만 떠들고 와서 거들어. 동서, 뭐 어이가 없네? 내가 이런 허드레실이나 하자고 교수식이나 된 줄 알아? 오늘 여기 불려온 것만 늦춰진다 죽겠는데. 뭣도 아닌 게 나한테 일까지 시키려고 들어. 진짜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인 거야? 어떻게 왔든 일단 왔으면 열심히 참여해. 교수들은 김치 안 먹고 살아. 그런 거 아니잖아. 동서는 친정에서 어머니가 김장한다고 해도 그렇게 손 놓고 구경이나 하고 있네. 시댁에서 김장하는 내 직업이 뭐가 중요해. 연장자 대우 받고 싶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좀 하라고. 얘야, 너 지금 뭘 하고 짓거리는 거야? 뭐, 태운 것도 없는데 지금 날도 가르치려 들어. 너랑 내 수준 차이가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나야 맞는 거잖아. 바쁜 시간 쪽에서 하는 일이 고작 김장 담그는 거란 게 말이 안 되잖아. 내가 하든 말든 신경 끄라고 동서는 내 말에 분이 났는지 한참을 씩씩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숙여 제가 만든 김치 양념을 맛보더군요. 그런데 입에 넣었던 걸 아무렇게나 뱉어내며 또다시 제 속을 긁는 소리를 해댔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동서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지금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거야?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나리 가르치려 드나 했더니 고작 이따위로 만들려고 한 건 아니? 음식도 머리가 좋아야만 되지? 나는 맛대가리 없을 것 뻔한데 김치 안 챙겨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내 건 챙기지 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손이 인 사람 대우 받고 싶어 하는 꼴이라니 한심하다 정말. 그러는 동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입만 살아서 이럴 거면 왜 왔어? 아, 왜 쓸데없이 와서 일하는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냈냐 말이야? 교수면 뭐해. 인성이 이렇게 못되어 먹은 지 팍팍 나는데 이런 못돼 처먹은 동서가 내 손 아래 사람이라는 것도 우습고 심지어 나보다 나이도 많은 연장자라는 게 소름이다. 끼쳐 알아. 누구누구 싶어서 온 줄 알아? 그리고 뭐 못돼 처먹어 소름이 끼친다고? 이게 말이면 단 줄 아나? 진짜 너 오늘 내 손에 한 번 된 동탕. 해봐야 정신 차릴래. 아이고. 무서워라. 동서야, 말로 김치 싸대기라도 맞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 동서 말처럼 맛없다는 이 양념에 눈물 콧물 한 번 다 뽑아볼래? 그런 거 아니면 제발 작작 좀 해 귀청. 신나간 게 진짜. 아이, 집안 사람들 수준이 다 왜 이 모양이야? 수준 떨어져서 다 상종하기가 싫다니까. 시어머니라고는 바쁜 사람이라며 왜 이런 시답잖은 일이나 시키려고 하질 않나? 특히 너, 내 남편 꼬셔낸 것도 더는 말 안 하고 넘어가 줬더니 형님이랍시고 개념 없이 나한테 이따위 유세나 떨고 대우받으려고 팔보정 치는 것도 성질나. 죽겠다고. 동서, 정말 미쳤어. 나랑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지금 무슨 망발이야? 그래, 미쳤다 나. 너처럼. 천하디 천한, 거랑 가족 행세하는 게 미치지 않고서 가능한 건 줄 알아? 그리고 내가 틀린 말했어. 내 남편 하나 보고 결혼했더니 주체도 모르는 사람들 상대까지 해야 되고 비위 맞춰야 하고. 그걸 어떻게 제정신으로 해? 지금 내가 너랑 이런 말 섞고 있다는 자체도 미칠 지경이라고. 동서는 저와 길어지는 말다툼에 더욱 흥분을 해서 언성을 높였어요. 저는 혹여라도 시어머니가 들을까 불안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계시던 안방 문이 벌컥 열렸더니 뛰쳐나와서 동서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쳐셨습니다.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 전화 동서나 너무 놀랐어요. 동서는 알싸한 통증이 퍼지는지 맞은 뺨을 감싸며 눈물을 그렁그렁해서는 갑자기 자기한테 왜 이러냐며 어떡해요. 자기 얼굴에 손을 대달라고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제게 이러실 수 있나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요. 저는 억울해요. 교수라는 제 직업 덕분에 집에 명예까지 세웠는데 저 천하지만 볼품 없는 걸 싸고 드시네요. 왜요? 어머니도 솔직히 형님이라고 있는 저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아이 뭐야. 네가 뭐라고 우리 집안 명예를 세웠다고? 내가 얌생인 건 증적이 알았지만 하연이라고 생각하며 대했는데 이렇게까지 못된 연인처럼 꿈에도 몰랐구나. 교수라는 직업이 벼슬이니 부모 잘 만나서 그 덕에 지원받으면서 공부해놓고 뭐 잘났다고 이런 행동을 해. 이제 보니 못 배운 투성이 우리 집안 식구를 우습게 아는 내가 감히 우리 집안 식구를 모욕해 날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뭘 못 배웠다는 거죠? 이 집안에서 저보다 가방끈 긴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어머님도 따지고 보면 제대로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신 것 아닌가요? 교수가 어떤 위치인지 모르시고 저를 이리 대하시는 거예요? 너 사람 무시하는 게 몸에 배어 있구나. 아주 못됐어. 내가 무시하는 이 집안이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남자의 가족들이 있는 곳이고 내가 여태 함부로 대했던 내 형님이 감히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기나 하는 거냐? 이 멍청한 거사 어머님께서 뭘 안다고 이리도 저 여자를 감싸는 건데요. 저 여자가 내 남편을 꼬셨고 그걸 제게 걸렸다고요? 그런 천박한 여자를 왜 제가 형님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못 되겠군.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왜 제가 이런 대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님께 받아야 하냐고요? 아, 진짜 이 집안 여자들은 하나같이 왜 이 모양인지 동서는 제가 서방님을 꼬셔서 못되게 굴었던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까지 싸잡아 모욕을 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의 말에 되려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리고 곧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저까지도 몰랐던 사실을요. 그거 아니, 지금 내 눈에는 둘째,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이 가소로울 뿐이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뼈저리게 후회했으면 좋겠구나.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요. 제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저희 여자에 관한 이야기라면 전 타령, 그 후회할 일 없어요. 저 여자가 뼈저리게 후회하면 모를까? 내가 그리도 헐뜯으며 저 여자라고 칭하는 이 형님이 바로 내 남편의 친누나야. 시어머니의 말을 일순간 정족이 흘렀어요. 저도 난생 처음 듣는 소리라 몸이 굳어졌죠. 동서 역시 많이 놀란 듯 보였지만 애써 아닌 척 코웃음을 치며 이제는 자신과 말장난까지 하자는 거냐며 수준 떨어진다고 말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무시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내 둘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는 같은 고아원 출신의 쌍둥이 남매야. 기란성 쌍둥이네 몇 년을 부부로부터 지냈다고 해도 알 턱이 없었겠지. 하지만 사실이야 나와 남편은 젊었을 적부터 이곳저곳 봉사를 많이도 다녔지. 아, 그러다 우연히 첫째 며느리와 둘째 아들이 지내던 고아원에 봉사를 가게 됐고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처음 만나게 됐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거짓말까지 하셔야 해요. 지금 제가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라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내가 믿든 말든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적어도 네 남편의 유일한 효력인 줄도 모르고 그럼 파렴치한 행동을 했던 사실은 편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내가 인간이면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듣고 아주 티끌만큼이라도 내 남편에게 연민이라는 감정을 느껴보라고 동서를 다그친 뒤 시어머니는 추억을 회상하며 너무도 아련한 눈으로 바라본 채로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 저와 서방님을 만났던 그때 서방님은 많이 아픈 상태였대요.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봉사하는 시간 내내 간호를 해주었고요. 그렇게 꽤 긴 시간 곁을 지키다 돌아갔는데 그렇게 서방님이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시간 없는 시간을 쪼개서 저와 서방님이 지내는 고아원에 자주 갔던 거죠. 시어머니는 우리를 만나기 몇 해 전
지금의 제 남편을 낳고 얼마 뒤 자궁적출 수술을 하게 돼서 둘째를 원했지만 가질 수가 없었대요. 그러던 중 서방님과 저를 만나게 된 거고 이상하게 서방님이 자꾸 눈에 밟힌 거고요. 서방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고아원에 다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입영이요. 그 결심을 하기까지 정말 수도 없이 생각하고 포기하기를 반복했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가슴으로 나 사랑으로 키우자는 걸 써요. 그렇게 서방님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거죠. 저는 고아원에서 쭉 지냈지만 제게 그 누구도 제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다 동생과 헤어졌던 때가 너무도 어렸을 적이라 기억도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홀로서기로 하느라 아등바등 살다 보니 제게 가족이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자연히 사라졌어요. 그렇게 저는 제 쌍둥이 남동생과 이별을 하게 된 것도 모르고 이날, 이때까지 살았던 거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처음에는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던 그날, 제가 서방님의 쌍둥이 누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하객이던 고아원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원장님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줬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운명을 알았던 그때 우리의 만남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를 딸이라고 온전히 여기며 그렇게 잘 대해 주셨던 거예요. 이 비밀을 아주 나중에 좋은 날 알리고 싶어 간직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저를 괄시하는 상황에 직면한 순간 눈이 뒤집혀 이렇게 폭로해 버린다고.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동서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감사함을 전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믿을 수 없다며 노발대발을 했어요. 떨어지는 지식만 가준 줄 알았더니 소설가 기절이 있으시네요. 무슨 거짓말을 이래도 유창하게 하시는지 놀랐다. 모태 경이로울 따름이에요. 사람아, 나 골탕 먹이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네. 교수식이나 된 나를 이런 식으로 물먹이려고 해요. 당신도 저 여자랑 똑같아. 아주, 넌 다리가 나 가족들에게 물으면 바로 탄론의 거짓말을 이래도 정성스럽게 하더니 넌 끝까지네. 자존심을 지키려고 발악하는구나. 아주, 대바라졌어. 내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높아진 콧대도 이제 집밥할 일만 남았다는 것만 알렴. 증거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짓거린 그 옛날 이야기 말이에요. 그렇다 할 증거가 있긴 하냐고요? 저 모서리 같은 여자를 감싸겠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저는 도저히 간단해요. 제가 집안을 웃는다면 무시하듯 말했다고 이러시는 거라면 그쯤 하세요. 더는 들어주기 힘드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셨죠.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한다는 말이 거짓말도 참 성에 있게 하네. 안 믿으니까 바로 안방으로 내빼다니. 한심하긴 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서우게 시어머니는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안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건네고 그 사진을 받아들여 확인한 동서가 갑자기 손을 바들바들 떨며 말도 안 된다는 소리만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저와 서방님이 나란히 서서 찍은 어릴 적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도 사진을 보는 순간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다는 사실을 놀라 넋이 나갔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구고 있던 동서는 바들바들 떠는 몸을 돌려 저와 마주했어요. 그러고는 대뜸 결혼 후 처음으로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까지 쓰면서 그간의 일을 제게 싹싹 빌며 울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 뭐라고 말씀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좀 전에 어머니께서 후회했으면 한다는 말을 우습게 여겼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꼈을 정도예요. 제가 그동안 자만했어요. 그간 제 자존심만 중요하게 여기 형님을 무시하고 무례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던 저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저요, 남편과는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형님이 어떤 거고 그 미움에서 비롯된 언행들이었어요. 동서는 사람이 참 뭐든 빠르네. 자기 생각을 갖춰서 나를 미워하고 저급하게 그 미움을 표현했던 것도
내가 서방님의 하나뿐인 혈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용서를 구하는 태도도 말이야. 그런데 동서, 자그마치 6년이야. 동서에게 멸시받아온 세월이 거기다 나는 동서의 여우지 때문에 남편과 이혼까지 고민 중일 정도로 부부관계가 깨졌고. 근데 용서해야 할까? 내게 동서는 여태껏 내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최악인 인물인데 제가 밉다고 하나뿐인 동생의 부부 관계까지 망가뜨릴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그쵸? 저요. 남편 없이는 안 돼요. 형님을 미워한 세월이 긴 만큼 남편을 향한 마음이 깊은 거라고요. 그러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앞으로는 깍듯하게 형님으로 모실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내 동서의 부부 관계가 어떻게 끝이 날지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나는 동서를 용서할 마음은 없고 오늘 어머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간 내가 동서에게 당해왔던 수모와 오늘 생각 없이 뱉어댄 동서의 말들까지 식구들에게 다를 거야. 내가 뿌린 씨, 내가 거둔 닭 여길 했고 수습도 동서가 어디 한번 잘해봐. 그날 시댁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저는 동서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진실을 숨김없이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동서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머리를 조아린 채 눈물을 쏟았고 저와 서방님은 둘이 얼싸안고 행복한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서방님은 제 이야기를 들은 후 가족들이 모두 모인 앞에서 동서와 이혼을 선언했어요. 동서는 자신이 사죄하지 않았느냐며 제발 서방님을 말려주세요. 달라고 저를 붙들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그런 동서를 말린 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제게 여태 못되게 굴어놓고 부담까지 안겨줄 참이냐면서 말이에요. 가족들 모르게 그렇게 첫째 피를 말리더니야. 이제는 원 없이 미워하지도 못하게 매달리는 거야? 아무리 이기적이고 못됐어도 그렇지 사람이면 티끌만큼의 양심이라도 좀 있어야지. 그래도 몇 년을 가족으로 지내온 사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절 내치실 수 있어요? 제가 왜 형님을 그렇게 대했던 건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알았니? 난 내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아니, 무조건 이혼 강행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이미 더럽고 치졸한 민낯을 다 들통난 이상 아이 더는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잘난 너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렴. 우리 가족을. 웃음거리로 여길 내가 가족의 곁을 내주기를 주도하지 않으니까 말야. 어떻게 이러니 자식이 돼요? 여보, 나도 내가 저지른 행동을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형님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될 거예요. 나쁜 마음을 먹은 채로 더 잘하겠어요. 그러니 이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해주세요. 응, 형님.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님과 남편 좀 달래주세요. 제발 이혼 이야기는 안타깝게 생각해주세요. 그러나 동서에게 내가 더 내주기 마음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 동서와 서방님의 일은 그들 둘이 결정하고 어머님 말씀처럼 내게 부담을 주지 말아주세요. 인간들, 내가 쉽게 이혼 당해줄 줄 아세요? 너희들보다 더 좋은 인맥이 많이 있어요. 어디 누가 이기려 하는지 보자. 그럼 자존심. 다 내려놓고 비굴하게 애원하는 건 내 스타일도 아니고 이쯤 했으면 됐잖아. 내 사전에 이유는 없어. 내 남편은 언제까지고 내 거니까. 동서는 온 가족 앞에서 결국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서방님은 날이 밝자마자 법원에 가 이혼 소송을 강행했고요. 나중에 이혼 과정 중 결혼 후 동서가 서방님에게 집착했던 행동이 거론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동서는 심한 의부증이 있었어요. 그 일부증 때문에 저와 서방님을 엮어 마치 제가 꽃뱀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았던 거였죠. 결국 동서는 자신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로 인해 서방님이 승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었어요. 동서의 집착으로 이혼 소송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결국 서방님의 뜻대로 잘 해결되었어요. 비록 저와 서방님이 친남매라 함부로 마음을 억누르고서 결혼을 이어가기로 한 이유는 서로에 대한 끝없는 믿음 때문이죠. 시댁의 집안 위계 질서가 좀 엉망이 되긴 했지만
시부모님은 그래서 더욱 행복한 건 아니겠냐고 말씀해주며 저를 달래주었어요. 어렸을 적 힘들고 외롭게 지냈던 것에 대한 하늘이 제게 준 선물은 이 기적 같은 만남이 아닌가 싶어요. 남편과는 동서의 본성을 알게 된 후 서서히 풀어졌어요. 나중에 남편이 저를 믿어주지 못해서 제가 마치 꼬인 사람인 것처럼 말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며 다가와 주었거든요. 거기다 동서와 서방님이 이혼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혼 생각도 싹 사라졌고요. 지금은 남편과 아주 깨볶는 결혼 생활에 다시 시작했어요. 또한 동서가 있기 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욱 행복하고 값진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시부모님이 좋아 제 하나뿐인 남동생의 소중한 귀인이라 여기며 시부모님께 효도하며 온 정성으로 모시며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더욱 화목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